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피해야 될 사람은 아니야.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냥 선생님이 썼잖아. 머릿속에 있잖아. 내가 질문을 할게. 머리가 하얘져서. 괜찮아. 아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병동에서 뭐 내가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그냥 얘기를 해주면 돼. 환자를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서 이야기해요? 그거 노려보듯이 안 받아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하면 돼요. 네. 쫄지 말고. 다한증 있나? 갑자기 생긴 거. 아 그리고 처음엔 어떻게 시작하나요? 내가 알아서 할게. 인사. 어떡해요. 시작할까? 네. 오케이, 시작. 안녕하세요. 흉부학개론의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임덕환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 지금 이때까지 나왔던 저희 병원 이성수 선생님하고 저는 사실 흉부외과 의사지만 수술방에 주로 있고 외래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병동 환자는 사실 회진할 때만 보고 문제가 있을 때 보지 계속해서 환자 옆을 지키진 않습니다. 근데 환자 옆을 지키는 거는 사실 저희 파트의 임상 전문 간호사님이신 옆에 계시는 이제 나한나 간호사님이 저희 환자들을 봐주시는데요. 환자들하고 끊임없이 보면서 뭐 소독 얘기나 아니면 뭐 수술 후에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 환자들하고 상담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실제 폐암 수술한 환자들은 어떤 경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강남 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 전담 간호사 나한나입니다. 먼저 저희 수술하고 나서 환자의 회복이 되게 크죠. 환자들 관심사도 많고 그래서 수술 직후나 그리고 수술하고 퇴원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 나나 간호사님 이제 수술 후에 환자들이 이제 대부분 숨이 차잖아요. 그죠? 네. 통증도 많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폐가 되게 약해졌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 환자들한테 어떻게 격려시키면서 폐 운동을 해주나요? 우선은 수술 직후에는 폐 팽창과 그리고 가래 뱉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세 가지를 아주 강조를 하는데 우선은 심호흡, 그리고 두 번째는 기침, 그리고 많이 걷는 거, 이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폐 팽창과 가래 배출 유도 그리고 폐렴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스피로미터라고 공 3개 들어있는 기구도 있는데요. 그거를 많이 함으로써 폐 팽창과 가래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환자들이 이제 병동에서 대부분 수술하고 나면 흉부외과 환자들 이제 흉관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병동에서? 우선은 수술 후에 삭감된 흉관에 흉수랑 공기를 배출시키는 목적으로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가슴 위로 유지하게 되면은 배액되는 흉수가 다시 환자 몸으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가슴 아래로 유지하고 그리고 이게 당겨졌을 경우에는 관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배액통이 넘어지지 않도록만 잘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상처 소독이 궁금한데요. 이 소독은 매일매일 해주는 게 좋나요? 아니면 뭐 며칠에 한 번씩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보통 병원에 계실 때는 저희가 매일 상태를 확인하고 소독을 해드리는데 퇴원하고 나서가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퇴원하고 나서는 매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이틀에 한 번씩 집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소독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외래를 저희가 보통은 한 일주일에서 열흘 이후로 교수님들 외래를 잡아드리는데요. 그때 오셔서 실밥은 제거하게 되고 그때까지는 샤워가 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 오셔가지고 교수님께서 상처 확인을 하시고 실밥을 다 뽑은 이후에 보통은 그 다음날부터 샤워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술하고 난 직후에 병동에서 환자들이 이제 식사를 잘 못 하시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보통은 폐 수술하고 나서 식사에 대해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거를 드셔도 무방하시기는 한데, 보통은 저희가 전신마취 수술을 하고 나서 마취제를 쓰거나 아니면 저희 수술 환자분들은 많이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진통제가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 운동이 떨어지고 입맛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식사하는 게 힘들지만은 그래도 수술하고 나서 수술 상처 회복
할 때는 고열량이 필요하고 단백질 요구량도 증가하기 때문에 원래 평상시에 드시던 식단 위주로 해서 드시고 그리고 대신 환자분들이 수술 직후에 몸 생각하신다고 한약이나 보약이나 무슨 즙을 달여 드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저희가 처방하는 약들이랑 그런 뭐 한약 보약 즙 같은 것들이랑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충분히 몸 컨디션 회복되고 나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하고 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 후에 환자들 폐가 팽창을 하는 게 좋고 당연히 이제 가래를 배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환자들한테. 네. 그러면 가래 배출하는 방법을 우리 병동에서 하는 특별한 뭐 방법이 있으신가요? 운동하는 거 말고 가서 직접 뭐 해주시는 방법 뭐 있을까요? 저희가 바이브레이터라는 기계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복대처럼 가슴에다가 밴드를 묶고 공기압으로 해서 그 가슴에다가 진동을 줘서 폐에 붙어있는 가래 같은 것들을 잘 떨어지게 이렇게 도와주는 기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병동에 우리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 네뷸라이저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게 네.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환자들을? 그거 하고 났을 때 가래 배출이 더 용이하다고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들한테 옆에서 사실 오랜 시간을 봐주면서 환자들 퇴원할 때 환자들한테 이런 거 당부의 말씀 어떤 거 있나요, 환자한테? 해주고 싶은 말? 환자분들이 보통은 퇴원하고 나서 병원에서는 저희가 많이 괴롭혀서 운동도 많이 하고 폐운동도 하시게 되는데 이제 퇴원하고 나서 저희처럼 괴롭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집에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보통 휴식을 많이 취하셔서 다음 외래 오셔가지고 무기폐가 생기거나 폐에 물이 차는 경우가 종종 있으신데 그래서 꼭 퇴원하고 나서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저희가 하라고 격려를 드리는데요.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은 뭐 집 근처에 낮은 산이 있으면 가벼운 등산이나 아니면은 산책 같은 거, 조깅 같은 거, 뭐 집이 아파트다 그러면 계단 오르는 운동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번외 질문이긴 한데 많은 환자들이 수술하고 퇴원을 하면 집으로 가야 될지, 뭐 요양병원으로 가셔야 될지, 뭐 2차 병원 가셔야 될지 이런 거 한 번씩 환자들이 물어보시죠, 그죠? 그러면 선생님 생각에는 퇴원하고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 환자분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요양병원 가시는 것보다 집으로 가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실 요양병원 가면은 병원에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누워있기만 해서 다음 외래 왔을 때 별로 차도가 없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으로 가셔서 일상생활 복귀를 빨리 하시고 그리고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뭐 등산 같은 거나 산책이나 조깅 같은 것들을 해주시는 게 훨씬 회복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환자들이 진통제를 우리가 퇴원할 때 많이 처방을 하잖아요. 네. 진통제를 먹으면 왠지 몸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참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외래에서 볼 때. 그 간호사님 생각에는 퇴원할 때 진통제를 환자들한테 먹으라고 교육을 시키는지 아니면 참으라고 교육을 시키는지 어떻게 교육을 시키세요? 보통 환자분들은 약을 드시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드리는 진통제는 다 환자분한테 맞춰져서 드리는 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린 약은 꼭 드시고 오셔야 되시고 아픈데 억지로 참을 필요 절대 없으시고 그거를 충분히 드시고 안 아픈 상태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오히려는 폐 회복이나 수술 회복에는 훨씬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수술하고 환자들이 어떻게 병동에서 관리를 하는지 저희 임상 전문 간호사님이신 나한나 간호사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좋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안녕. 구독. 좋아요. 안녕.